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수성구 문화도시 수성구에 대한 제언의 토론이라서 권상구 이사님이 크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저는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미술가협회에서 제안하신 주제에 맞춰서 토론 발제지를 뽑아냈고 거기에 맞는 질문지를 좁혀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초에 수성구가 예비문화도시에 도전한다고 밝히셨는데 아직까지 경쟁지자체가 있기 때문인지 그렇게까지 다음 달이면 이제 공모 지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수성구가 이번에 도전하는 그 법정문화도시는 제3차고요. 2018년에 제1차 예비도시로 10개를 선정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9년 연말 7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했고 또 올해는 2차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위해서 10개의 도시가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문화도시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 자유 중에서 지정 분야를 정해서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성구는 이런 조성 계획 수립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또 다양한 세계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해야 하는데요.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문체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인문도시,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다른 지역 기반 사업과 연계할 때 또 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성구를 제외하고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알려져 있듯이 대구시가 2018년에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제1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나 1년의 예비단계를 거쳐서 본 사업에 지정되지 못했고 재도전의 뜻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은 그래도 대구시라는 어떤 덩어리에 묶여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구시가 했던 활동한 것의 성과와 반성을 한번 되짚어봐야 할 부담도 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권상구 이사를 발제하고 부탁하시던 그 즈음에 김강호 회장님이 추천을 부탁드려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수성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지원단이 결성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외부자 입장에서 제언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 수성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4월에 수성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 준비 중단을 꾸렸고 6월 8일 발제를 있는 그 시간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공고 중이었고 지금 다 공고했는 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민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상구 이사님은 그 발제문을 통해서 권상구 이사님께서 오랜 세월 수성구를 넘어서 대구라는 도시를 넓고 깊게 바라온 궤적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을 봤을 때 제가 뽑아낸 부분이 이제 수성구에서 준비하는 문화도시의 프레임이 생각하는 도시라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조금 다르시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수성구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뽑아낼 메타 언어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수성구는 어찌 보면 이제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법정 브랜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난 10수년 이상 명품 수성화 표현도 명품 공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이라는 의미를 이제 심어봤는데 현재 문체부가 지정하는 그 지역 생태계에 집중한 그리고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도시랑은 살짝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그 간극을 어떻게 생각하고 메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성구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서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그리고 지역자율 중에서 한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수성구 문화 생태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할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설명 혹은 제언 혹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올해는 지금 저도 이제 마스크 끼고 있다가 올라와서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 빼고 이래서 뺐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제 왔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준비하는 문화도시 계획서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문화 생태계를 지역 주민들과 향유하기 위한 거 어떻게 엮어내야 될지라는 것도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보는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라는 것이 어찌 보면 후발주자로 보일 수 있지만 1, 2차 문화도시, 예비도시의 성과를 보고 변화한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도 크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컨셉을 말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스피커가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오셨던 그 박정희 팀장님이랑 김영수 실장님이 이제 공식적인 스피커라서 나중에 살짝이 좀 연출 어떨까 싶고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준비하는 자로서 가슴이 좀 뛰고 있어요. 정말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어떤 다른 도시와도 다른 수성구만의 그리고 수성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이 잡혀서 제 위에 또 시니어 포지션, 선배 포지션 우리 분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은 이제 메타인데요. 그 위에 있는 거,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 위에 거. 그래서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간 문화예술계에서 이제 봐오셨던 오랜 관행 익숙하실 텐데 이제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이 대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답답했던 거는 뭐냐면 그 어른들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하고 아이고 저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이제 어른 문화가 되어서 나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들의 문화와 우리 아버님들의 도시가 우리 아이들의 도시를 지배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수성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문화가 그 어떤 메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답 시간에 또 우리 김현수 실장님이랑 우리 박정희 팀장님이 또 좋은 어떤 힌트들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혹시 네 분 중에서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수성문화원의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입니다. 사실 이게 겨울에 시작한다 그러니 물론 크리스마스도 있고 빛이 겨울하고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성못은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는 몇 배의 숫자가 오는 곳입니다.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도 대부분이 겨울에 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억이 투자되는 사항인데 물론 여름, 봄, 여름, 가을에는 더 많은 축제를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투자 대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겨울의 날씨 사실 문제가 큽니다. 야외 사업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사실 반틈 날아갑니다. 그래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게다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했었고요.
그다음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 엄청난 돈이 투자해서 만든 그 작품들 다 어디로 갔을까? 예. 물론 이걸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어떤 제대로 된 작품들은 어떤 뭐 다른 어디 공공시설물 쪽이라든가 어디 장소를 옮겨서 도시재생 사업에 곳곳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뭐 비용이 듭니다. 유지 비용이. 하지만 동사무소에라도 한 개씩 갖다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수년 지나면 수성구 전체가 밝혀진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마리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품질도 한번 생각을 해서 아까처럼 약간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축적이 기획이 물론 중요하겠죠. 아까처럼 예산 문제로 많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조명을 많이 쓴다든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참여자만 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도 관객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부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기획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혹시 뭐 다른 대안이 있거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서영옥 박사님 실무자이셨던 분이 네, 정말로 엑스만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발표 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문을 해주셨고 사실 저는 이제 수성빛 예술제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네 가지 모두 다 일정, 그다음 작품에 거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 품질 문제, 품질이라 그럴까요? 작품의 그 어떤 질 문제겠죠. 그리고 참여자와 관객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진행 방식 이런 거를 지금 그 질문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예술제 같은 경우 빛은 사실 따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 겨울이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아마 겨울이 시작한 것 같은데 저도 진행하면서 날씨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굉장히 추워서 발에 동상이 걸릴 지경이고 밖에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다 이제 거쳤는데 조금 더 당겨서 아마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당겨서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조금 피하지 않을까 구청에서 진행하면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품의 거쳐인데요. 사실 이 작품을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참여했던 작품들은 굉장히 작아요. 소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 마치고 나서 자기가 만든 작품들은 가져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그 거쳐 주민들의 6천여 점의 작품은 다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쪽은 제 관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작가들의 작품은 애초에 이제 그 계획할 때, 그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작가들이 다 소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의에서, 구청 회의에서 이런 작품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왔어요. 그것도 제 의견도 맞고요. 작가들이 사실 그 큰 작품을 다시 수고를 해서 가지고 갔을 때 보관하는 장소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작품 파손이나 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계속 영구적으로 구청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논의가 됐을 때 그것도 하나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싶어요. 강정예술제, 현대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달성군에서 작품을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장소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때 반영구적인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맞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작품을 만들 때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획자나 전문가가 참여해서 조언과 어떤 멘토가 되어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회성으로 할 때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협업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때 조금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객과 그냥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품 만드는 코너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참여도가 훨씬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렇게 지정된 사람들만 참여해서 하는 예술제가 아닌 그냥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참여했다가 잠깐 왔다가 자기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개인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그 다음 기획자가 제가 아닌 다른 분께서 참 참고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내빈에 앞서서 홍국 교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먼저 남겨있습니다. 예, 내빈들께서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오던 많은 부분의 축제나 아니면 미술제나 예술제 등에서 흔히 행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획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수성비예술제의 어젠다를 어떻게 창출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획에 의해서 그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그걸 찾아내느냐 하는 데 대한 투자나 시간이나 경비나에 대한 것들은 워낙 미약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정도, 뭐 몇 번 정도 또는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이유 등으로 굉장히 좀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젠다가 이 수성 빛예술제의 앞으로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박재자님 많은 이야기 계셨습니다만 그런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어젠다를 발굴해낼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충분한 경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활력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수성 비예술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전제해서 5분 다음 차기 예술제, 비예술제에서는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작가와 많은 그런 우리 내용들을 작가들을 융합해서 합쳐서 이 예술제를 진행하면 보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건 이제 한 예를 들고까지도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기획을 공모해서 탈락된 기획자한테 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많은 기회에서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이런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도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아주 중요 실력이고 그것을 굉장히 큰 가치로 치부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발차자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에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수성구가 지향하는 문화도시라 예술문화도시 문화와 예술이 들어가니까 그럼 예술은 예술품의 가치를 예술 작품의 가치를 부여해 주느냐 저도 이제 수성문 비예술제에 참가해봤습니다만 많은 작가가 작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작품 자체는 좋게 훌륭하게 다 만들었어요.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작품을 대접해 준 곳이 별로 없었어요. 설치는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좋은데 그럼 그게 예술 작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줬느냐? 부여해 주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세 분들한테 한번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요.